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 허정민 책임입니다. 오늘 라이즈 초대석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산업 속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죠. 네오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오늘 정밀적인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산업이고 또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KB증권 김세환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KB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미국 주식 개별 기업 분석을 맡고 있고요. 네.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 주식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AI 투자를 지속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오클라우드. 네. 이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제시하시는 게 그럼 기존 클라우드랑 다른 게 뭐냐 하는 점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지금 GPU가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이제 블랙엘이라는 GPU인데 네. 그 GPU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블랙엘에 딱 맞춰져서 짜여진 이 인프라 자체를 네오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특징으로 꼽아보면 기존에 이제 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이 클라우드를 하고 있지만 블랙엘, 저지연, 저전력 이렇게 가고 있어요.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이제 네트워킹도 좋아야 되고 네. 전력도 많이 잡아먹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건, 뛰어난 고성능 GPU에 고성능 저전력 그 인프라 그리고 저지연이죠. 좀 이제 뭔가 네트워킹이 좀 빨라지는 네. 그 세 가지 특징을 골고루 갖춘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네오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오클라우드 뭐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건 당연히 이런 AI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 궤도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네오클라우드가 등장을 하게 된 건 사실은 다 기승전 엔비디아로 가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뛰어난 GPU 칩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칩을 사면 딸려오는 게 있어요. 엄청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같이 딸려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공짜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학습한다던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GPU 하나 구매하면 공짜로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오클라우드가 왜 근데 그런 필요하냐면 엔비디아도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지금 하나 지으려면 전력 확보, 부지 선정 맞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런 이제 네오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블랙엘을 지어주고 거기서 본인도 이제 리스에서 데이터 센터를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뭐 AI 인프라의 시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네오클라우드 산업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는 뭐 첫 번째가 다이긴 해요. 사실 지금 현재 이 AI의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주요 원동력은 토큰을 누가 얼마나 빨리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하면 토큰이라고 하면 어쨌든 인간의 언어를 이 뛰어난 AI 모델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듣게끔 전환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뭐 단어 수에 비례한다고 해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단어에 맞춰서 토큰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토큰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토큰화해서 이 모델에게 보내면 모델이 그걸 이제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잖아요. 생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답변을 하려면 그만큼 토큰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토큰을 누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서 AI의 경쟁 구조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캐펙스도 지금 거의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산업은 꾸준히 지금 이어갈 만한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또 이점들과 또 어떤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어떤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식의 수익 구조 형태로 돈을 벌고 있나요? 일단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차려놓고 그러니까 블랙엘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너네한테 블랙을 줄게 라고 한 기업들만 가능합니다. 지금 네오클라우드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블랙을 빼버리면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뭐 네비우스, 뭐 코어웨이브, 네. 그다음에 아이램, 어플라이드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저전력 저지연에 있어서는 서버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서버 내에서 이거를 전달해주는 전송해주는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전력을 공급해주고 원활하게 뭐 냉각수를 넣어주고 빼주는 그런 인프라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이 굉장히 나뉘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각광받는 게 저장 장치 쪽이 조금 더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저장 장치도 그 분류 중에 하나인데, 저장 장치는 이게 지난 분기부터 조금 변곡점이 생긴 게, 원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이 학습용으로 쓰였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학습용 아니면 초론형인데, 학습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모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들 죄다 학습을 해서 학습으로만 돌아가고 있던,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있었는데 네. 지난 분기부터 이제 이 저장 장치 쪽 CEO들이 얘기를 한 게 갑자기 초론형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강조를 했던 게 올 3월에 GTC에서 이 에이전틱 AI를 굉장히 강조를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생성형 AI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매칭되는 답변을 하나 찾아주면 되는데, 네.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AI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질문을 했지? 그럼 내가 이것도 찾아줘야 되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찾아서 그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토큰량이 훨씬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이전틱 AI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AI 시장이 분류 자체로 보면은 토큰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거를 최적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 공급, 그 다음에 네트워킹 선 연결, 스위치 이런 산업들이 지금 같이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또 특징이 있는 게 아무나한테 엔비디아가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오라클이나 시스코 이런 기업들 그냥 대기업인데 가져다 쓰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네. 엔비디아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게, 내 블랙엘을 자기 새끼 같은 애들이잖아요. 내 블랙엘 이 칩을 정말 뛰어나게 돋보이게 해주는 애들한테 줄게라고 조건을 건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인프라도 제품을 제공을 하지만, 사실 이 기업들의 킥은 블랙웰에 연동돼서 모니터링하는 그 OS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붙어서 이게 잘 돌아가나, 문제 안 생겼나, 문제 생기면 빨리 처리하지, 이런 기술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엔비디아는 나눠주고 있고, 분류로 나눠보면 프론트 단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 네오클라우드, 그리고 뒷단에서는 이 블랙웰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저지연, 저전력, 네트워크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지금 함께 조금 분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산업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긴 했는데, 네. 일단 산업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진짜 빠르게 공부로 따라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기업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번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제 얘기해 주셨던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 이미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거래량이 어마어마했고, 그쵸. 네. 네,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신 기업들인데, 최근에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도 또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주목받는 이유는 당연히 블랙웰을 네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가 매년 3월 달에 이 GTC 행사를 열거든요. 네. 그때 항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그 약간 다단계처럼 다이아몬드 등급부터 엘리트,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게 진짜 무슨 분석이 우리가 필요할까 싶은 게, 그 등급에 따라서 블랙웰을 샘플링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AI의 우수성은 토큰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 토큰을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블랙웰인데, 네. 그거를 이제 출시합니다 라고 해서 저 살게요 라고 하면 3년 뒤에 받잖아요. 2년 뒤에. 그렇네요. 근데 이 기업들은 이미 나오기도 전에 샘플을 받아서 최적화를 끝내놓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기술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네. 같이 공개를 해버리니까 일단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블랙웰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무에게나 이거를 주고 한 게 아니라 그 블랙웰을 가장 뛰어난 성능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단은 각광을 받고, 이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공조가 이루어지는 게, 다들 이제 저희도 기관 매니저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얘네가 뭐 CSP 기존에 하고 있던 뭐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을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경쟁 구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얘네 거 빌렸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지금 현재 이 코어 이브만 하더라도 지금 고객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네네.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지금 현재 코어 이브나 이런 네오 클라우드를 빌려 쓰고 있다. 의존도가 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오픈 AI나 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네네네. 것들이 생겼잖아요. 오픈 AI가 지금 계약 맺은 것만은 거의 26기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아마 네오클라우드나 이런 최저가 기업들의 수요는 꾸준히 저희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빅테크 향으로 또 이런 찍히는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또 앞으로의 성장성을 말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그 리스트가 그 다단계 같은 그 리스트가 저희는 못 찾아요. 항상 저희도 매년 GTC를 방문을 하는데 네. 가기 전에 어떤 애들이 좀 부스가 어떻게 좀 돼 있을까를 항상 보고 싶은데 그 부스가 당일날까지 인터넷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뇌피셜로는 네. 아마 회장님께서 엔비디아 젠슨 회장님께서 얘네 좀 이쪽으로 빼고 얘네도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당일 가도 맵에 그게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희도 몇 년째 가고 있지만 첫 해 갔을 때 저는 엔비디아만 봤는데 엔비디아의 부스 근처에 있었던 애들이 가장 그 엔비디아와 성과에 같이 연관해서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긴 했어요. 그만큼 블랙을 샘플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와 진짜 지금 같은 환경은 엔비디아의 블랙을 먼저 받으면 잘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숫자 분석을 하지만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엔비디아를 방문하게 되면 저는 이제 8시 입장을 하면 그 부스부터 좀 그렇네요. 맵을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제 GTC 볼 때마다 부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쵸. 이런 것도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